제4차 산업혁명 시대, 많은 것들이 급변하는 가운데 최근 인공지능 번역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어학원 숙제할 때나 아니면은 그냥 모르는 단어나 번역하고 싶은 단어를 사용할 때 그냥 써요. 어려운 단어랑 어려운 문제 있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냥 번역기 통해서 이게 해석까지 나오니까 좀 편리해진 것 같아요. How can I use the free internet? 어떻게 하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죠? 자연스러운 문장 구사는 물론 음성인식 통역부터 챗봇 등 기기도 다양해져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동으로 번역이 되니 외국어 공부에 대한 부담도 예전보다 줄어들었을까요? 아, 이건 어렵네. 좀 이건 번역기 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담이 좀 덜하더라고요. 줄긴 줄었죠. 직접 사전 찾아보고 안 해도 되니까. 기본적으로 언어니까 뭐 공부는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너무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요. 영어에 대한 부담은 줄었지만 세계 공용어인 만큼 영어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은 수능 위주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수능 외국어 영역을 절대평가로 바꾸었지만 부동의 사교육비 지출 1위인 영어는 전년도에 비해 더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세계인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의사소통 중심 언어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와 학생은 획일화된 교과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맨날 문제집만 왕창 풀고 뭐 분사 구문은 이렇다 뭐 이런 것만 외우는데 배운 걸 늘 써먹지 못하는 게 한국 영어 교육의 문제잖아요. 왜 10년 넘게 배웠는데 영어 한마디 못하지? 대한민국의 소모적인 영어 교육.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제대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정호입니다. AI 번역기가 등장하는 요즘 외국어 교육이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어떻게 교육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교육 플러스에서는 영어 교육의 현 주소를 한번 진단해보고 앞으로 미래교육에서의 영어 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오늘 소개합니다. 알고 사용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건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언어를 배운다는 건 기능이 아니라 그 기능을 뛰어넘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영어를 도구로 사용하려면 도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칩을 심어서 바로 얘기할 수 있다면 안 시키겠어요. 기본을 해주게 되면 살아가는데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최 선생님. 네. 요즘 번역 어플 많이 쓰고 저도 가끔 통역하기 위해서 AI 그 번역기 어플을 사용하거든요. 네. 어떻게 사용해 보셨나요? 아니 저는 네. 진짜 며칠 전에 제가 미국에 사촌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촌은 그쪽 출신이라서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SNS로 지금 대화를 해야 되는데 좀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저도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냥 부산에 가서 굉장히 큰 도시인데 먹을 거 사줄게 뭐 그런 얘기 이렇게 한국어로 쳤더니 놀랍게도 3 days is the second largest city in Korea and arriving to go to 부산. 이걸 좀 알아서. 알아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라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뭐야. 저는 이렇게 말을 못 만드는데 얘는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잠장 한 30분 동안 대화를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야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렇죠. 요새 답답함이 뻥 뚫렸어요.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영어 공부를 내가 왜 괜히 했나. 그 시간 내가 딴 걸 하지 내가 왜 했나. 그런 후회가 드는 게 며칠 전 경험이었어요. 그게 딱 2주 전에. 저도 얼마 전에 중국 갔다가 네. 그 번역기를 이용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나?
저희 그러니까요. 아이도 지금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굳이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전보다 이 외국어 교육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과연 이런 AI 번역기 같은 거를 활용을 하면 영어 교육 부담 줄어들까요? 좀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 어떻게 진짜 궁금해요. 저는 줄어들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청 부담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기계다 보니까 사실 그 AI든지 인공지능, 뭐 인공지능 AI 그게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을 돕는 이제 보조 도구일 뿐이지 이게 주체가 되지는 않잖아요. 저희 인간과 인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100% 기계를 신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벼운 뭐 어떤 토크나 이런 대화 같은 경우는 그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겠지만 저희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거래가 있을 때 계약을 할 때 그럴 때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저희가 알고 사용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건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영어 교육 좀 계속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정창환 교수님 좀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만 외국어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일반인들은 그냥 AI 번역기 활용해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어 공부를 모두 다 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그 사람의 앞날을 누가 어떻게 딱 정해놓고 그거대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영어는 할 수 있는 베이스를 깔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보영 선생님이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한 학생이 심리적인 부담이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에서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랍의 어느 국가를 가게 됐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의사소통이 당장이라도 간단한 상황이지만 필요하다고 저는 한 번도 아랍어를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그 AI가 있다는 건 굉장한 위안을 줄 것 같아요. 든든하고. 하지만 영어를 이제 어쨌든 세계 공용어다 보니까 외국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인지력 향상이라든지 사고력 확장도 있고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들은 저렇게 표현하고 뭔가 같은 상황이라도 이해하는 바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외국어 학습이 주는 어떤 그 교육적인 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AI 아니야 AI 할아버지가 나와도 저는 대체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AI가 있음으로써 당장 급할 때 내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하나라도 잡고 싶다라고 하면 AI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 모르지만 그걸 조금 섬세하고 복잡하고 좀 길고 한 어떤 그런 표현을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왕왕 듣고 있는 얘기지만 안 좋은 오역이 빚어내는 웃지 못할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발음하고 적확한 우리말 표현을 써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의 AI의 모습이 지금 현 단계의 모습이 완성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완성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어떤 모습이라서 저는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장담할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지금 학부모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저렇게 AI가 나오면서 놀라울 정도로 번역을 좀 해주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만약에 AI가 정말 굉장한 수준으로 번역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래도 영어 교육에 돈을 좀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만약에 발전을 한다고 해도 그게 저희 아이는 제가 수능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학교를 가야 되니까 수능을 해야 됐고 또 필요한 건 느끼긴 하지만 학생으로서 필요한 건 수능 영어이기 때문에 과연 수능 영어 쪽으로 그 AI가 발전을 할까? 아직은 AI에 대한 믿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건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의 저희 세대는 돈을 내고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도 지금 현재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좀 미래 좀 보자는 거예요. 이 AI가 진짜 엄청난 발전이 오면 분명히 학교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그 정도에서의 어떤 수능 영어가 지금의 모습으로 미래에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여전히 영어 교육에 사교육에 비용을 지불하실 의향은 있어요?
조금 더 미래로 간다면? 칩을 심어서 바로 얘기할 수 있다면 안 시키겠어요. 하지만 아니라면 이렇게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는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그 또 다른 소통 방법이기 때문에 머리에 심어서 제 입으로 바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계속 하면서 그 나라의 사람들, 그 나라의 문화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딱딱한 그런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AI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삶의 일부에 와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영어 교육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걸 우리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보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확성이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기계는 기계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인간의 지능이라는 건 복잡하단합니다. 단순히 뭐 인지적인 언어적인 지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슨 정서적인 지능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저는 AI가 담아낼 수 없다고 봐요. 물론 이제 발전하면서 그 영어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AI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분명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자 간의 보완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나라 그 영어 교육계의 과제를 생각하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왜 우리가 AI 시대에서도 영어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요새 이제 일본과 이제 무역 마찰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쥐고 흔드는 게 뭡니까? 바로 원천 기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머릿속에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AI만 쓰게 되면 계속 거기에 맹목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그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바탕 위에서 AI를 쓰면 훨씬 효과적으로 이제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점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 인공지능이 지금 한계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이게 기술 발전이 빨리 이루어지니까 지금의 단점들이 보완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도 외국어 교육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지금. 좀 더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게 결국 인간의 기본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의존하는 걸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머리를 자꾸 쓰는 인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계속 쫓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대신 대화를 시켜줄 수 있는 상대로서 AI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활용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걸 잘 쓰느냐가 우리가 사실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저희가. 그 영어 쪽에서. 수학 쪽에서 이제 전자계산기가 있잖아요. 그럼 뭐하러 수학 배우냐는 거죠. 굉장히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빨리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통역을 할 때라든지 번역을 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더 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만이 외국어 교육, 언어 교육의 또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돼서 학교 현장에서 이제 적용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교육의 목적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직까지 지난 50년, 60년, 7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건 의사소통 중심이에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사실 어디 가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을 때, 많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딱히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목표가 항상 이렇게 의사소통으로만 방점을 찍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연계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스텝이 꼬이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예전에 컴퓨터 보조 언어 학습 이제 그런 것들 개념이 들어와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배우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학교 현장에서 이제 영어를 배우는 그런 걸 감안하면 이제 개정되는 교육 과정에서는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가미해서 교육과정 자체를 목적도 약간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 교육을 하는 거는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통과 교류의 차원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 자체가 너무 강제적이라는 것이죠.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이 수능이라고 하는 그 큰 틀 속에서 엄청난 비중을 몰아넣게 하면서 학생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영어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영어로 외국어 교육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어떤 친구는 국어라는 교육을 통해서도 언어 감각을 훨씬 더 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좀 다양성의 어떤 측면들을 좀 폭넓게 주면서 진짜 영어 공부를 필요로 하는 친구들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더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그 학교에서요 지금 현재 영어는 어떤 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나요? 목표가 뭐예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선생님들마다 교육적 철학이 다르세요. 저는 어떤 그 세계화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어떤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적 철학이 반영된 어떤 그 교육 과정의 재구성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질 수 있다면 학교 현장에서 그렇다면 아이들은 좀 많이 다른 유익한 부분을 누리면서 재미있게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진로나 어떤 방향성에 맞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훨씬 효과적이죠. 네. 지금 보니까 영어 교육, 외국어 교육이 단순히 말하기, 듣기의 목적을 넘어서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하나의 소통의 도구로 많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현장에서도 이전하고 다르게 이렇게 좀 의미 있는 또 세계와 문화를 공유하는 언어 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장경원 선생님 수업 현장인데 한번 가서 직접 보시면 어떨까요? 네, 같이. 예. 서울의 광문고등학교. 이곳에서 특별한 영어 수업이 펼쳐진다는데요. 오늘의 교사가 누구시죠? 혜원이. 자, 오늘의 선생님 나와주세요. 오늘의 선생님. 학생들이 일일 교사가 되어 영어 모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몇 학년입니까? 고3이요. 고3에 저걸 계세요? 네. 고3 학생들. 저는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과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Please open up to page 34. 수업의 핵심은 바로 영어의 세계 시민 교육을 접목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수업 준비 과정을 잠시 따라가 볼까요? 3355 둘러앉은 학생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자세히 보니 여러 국가가 적혀 있습니다. 뭘 하는 걸까요? 일단 세계시민 교육하면은 평화, 인권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모의 유엔처럼 이제 각자 나라를 맡아서 정상회담처럼 뭔가 역할을 해보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영어 수업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과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영어 교육 안에서만 수업인데도 이루어지는 건데 세계 시민 교육. 세계 시민 교육하고 연결해서. 그 주제 중심 교육이라고 쓰는데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각 국가 대표가 되어 정상회담을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권. Laos is one of the 48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announced last year. In fact, nearly half of children do not have primary education. 실제처럼 국가별로 인권 실태를 다뤄보고요. 세계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대책 방안도 세워보는데요. We are not in a world where we live alone, but in the world. Therefore, you need to understand the situation and culture of each country. 우리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우리가 남매 1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일같이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할 때 저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준비한 걸 발표하는? 책을 읽고 토의를 해요. 토의를 우리말로 하고 그다음에 그 시나리오를 자기네들이 영어로 작성해서 네, 좋네요. 서로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세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광문고 미니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 대한민국의 학생이지만 그 나라의 학생 대표로서 그 나라의 입장이 돼볼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외우고 암기하고 하기보다는 세계시민교육이랑 연관을 시켜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더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제 머리에 더 잘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문법 위주의 암기, 방식 그리고 독해 위주로 교육이 만약에 치우친다면 사회에 나갔을 때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영어를 도구로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계시민 교육과 영어 교육을 접목하는 이유도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나눔으로써 영어라는 도구가 더
살아서 생기 있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이젠 실전에 돌입할 시간인데요. 발표에 앞서 학생들은 영어 지문 중 관심 있는 주제를 한 가지씩 골라야 합니다. 왜 어떤 주제로 발표할 생각이죠? 저는 역사 교육의 이해에 대해서 골랐어요. 그쪽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어요? 역사 쪽 진로를 갖고 있어가지고 수특 교재 내용에 제 진로랑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고르게 됐어요. 그 다음 평화와 인권 등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17가지 내용 중 한 가지와 자신의 관심사를 연결시켜 발표 수업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자신의 관심사가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어 흥미는 배가 됩니다. 스스로 수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영어 실력도 늘게 된다는데요. Next, Stephen Covey's opinion about habits. He says our character basically is a composite of our habits. For a better life, take positive habits in your daily routine. A quality education provides them the outcomes needed for individuals, communities, and societies to prosper. 발표를 하는 학생뿐 아니라 듣는 학생들도 함께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Do you have any question? What number of your SDGs is related to your presentation? 진도가 나가죠. 네, 진도예요, 저기. 네. 아마 다 단원에 그런 게 있겠죠. 네. 저기 시험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학생들은 어떤 점을 느끼고 있을까요? 일단 친구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이해력이 높아졌고 이제 세계 시민 교육에 연관돼서 공부하다 보니까 좁았던 생각이 좀 더 확장돼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세계로서.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닌 세계를 아우르는 인간 교육을 배우는 학생들. 이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아닐까요?